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19년 10월 4일 이슈 방담 63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미국이 한국에게 스텔스 전폭기 F-35를 판매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너희 한국 스스로가 김정은을 처리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불개입주의, non-interventionist 외교정책으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제 동맹국 안보는 동맹국 스스로 챙겨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한국에게 F-35 스텔스 전폭기를 판매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고립주의, 아이솔레이셔니즘 전통으로 회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2020년 말까지 50만 대졸자 정예병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민주화와 위구르족 대량 학살 방지를 위한 준비인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정유시설에 대한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미국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정책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새로운 추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동맹국 안보를 위해서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투자를 할 의지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러한 변화에 이데올로기와 슬로건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확실한 것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책임을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글로벌 동맹 시스템에 의미 있는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지도자들이 더 이상 막대한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인명 손실을 초래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개입과 같은 외교정책을 논의할 수 없는 엄중한 분위기가 미국 사회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군사적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실패가 또다시 미국을 수렁에 빠뜨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군사행동은 고립된 테러 집단에 대한 드론 공격이 고작입니다. 이제 미국의 공론장에서 전면전에 돌입하거나 하는 것은 아예 언급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 대중과 정책 결정자들은 더 이상 군사작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군사력의 정당한 사용이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에서 군사력 사용을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지자 미국의 구두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북한 같은 행실이 나쁜 행위자들의 활동 공간이 자꾸 확대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동맹국과 관련해서 트럼프는 국제질서의 추상적인 이슈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이슈, 즉 미국에게 중요한 이슈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백악관은 위협을 받고 있는 동맹국에 대한 무기 판매를 선호합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영토에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비싼 무기 체계를 판매해서 그들이 스스로를 지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2020년 트럼프의 재선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공격에서 보듯이 만일 그 비싼 무기를 유능한 군인이 일관된 전략 속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가장 비싼 첨단 무기들도 전략적 위험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셋째, 셰일 석유 덕분에 미국이 에너지 독립을 달성했다는 생각은 부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트럼프가 그러한 생각을 믿기 때문에 미국이 에너지 독립국이라는 생각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오해 때문에 미국이 글로벌 석유 시장에 대한 개입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이 사우디 정유시설에 대한 이란의 파괴적 공격에 대한 심지어 최선의 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계속 사우디를 위협해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테헤란은 미국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란과 군사적 대결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렸기 때문에 계속 더 담대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이 걸프만에서 유조선 공격과 무인 항공기를 통한 정보 수집 활동이 트럼프에게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을 만나서 양국의 현안을 다루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 사우디에 대한 이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빈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동맹국들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한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자신의 안보를 자신이 지킨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보내드린 이슈 진단 62회 방송에서 만일 미국이 북한에서 SLBM과 스텔스 잠수함 기술을 탑재하고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의 존재를 확인한다면 거의 즉각적으로 동해바다 심해에 포진하고 있는 미국의 핵 잠수함에서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 트라이던 미사일이 북한을 타격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0월 3일 어제 미국의 우파 저널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 심지어 제한적인 핵전쟁일지라도 매우 신속하게 무려 9천만 명을 죽일 수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0월 2일 북한이 원산 앞바다에서 SLBM을 발사했으나 잠수함에서 쏜 것은 아니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북한이 아직은 SLBM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소형 핵무기로 북한을 타격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트럼프는 북한에서 우선 핵동결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불개입주의 외교정책으로 선회했으나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불개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게 F-35 스텔스 전폭기를 판매한 것입니다. 한국이 F-35 스텔스 전폭기를 사용해서 김정은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F-35가 평양에서 김정은을 제거하고 돌아와도 누가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김정은이 죽고 3대 세습이 무너져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포진한 수십만 명의 주사파도 세력을 잃을 것입니다. 어제 우파 애국시민 300만 명이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위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작전이 CIA 전복팀과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고 강력한 우파 정권을 수립해서 하루빨리 F-35를 사용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